오늘 강의에서는 이 선입선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재고 관리를 할 때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팔아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꼭 지켜지진 않죠. 이유를 꼽자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중 첫 번째는 시스템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될 겁니다. 이제 회사에서 ERP를 쓰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선입선출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해서 사용하지 않는 한 실제로 이거는 구현하기 어렵다. 그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이 지원이 돼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선입선출로 물건이 나갈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쌓이는 경우가 되겠죠.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짜투리 재고가 되겠죠. 이런 짜투리 재고 또는 소량 재고라고 하죠. 이런 그 조금 남아있는 재고들 또는 비정상 재고라고 하죠. 뭔가 이제 B급 재고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입선출의 물건을 빨리 내보내고 싶어도 이 물건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선입선출로 제때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스템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선입선출로 물건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입선출을 볼 건데 이 선입선출은 기본적으로 이 박스당 관리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엑셀로 관리를 할 때 이 박스당 관리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각각의 박스마다 데이터를 관리해 줘야 된다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엑셀로 관리를 하면서 각각의 박스마다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입선출을 제대로 관리하려면은 기타 VBA라던가 또는 외부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100% 자동화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심지어 우리가 외부 프로그램이죠. 예를 들어서 뭐 SAP나 또는 기타 ERP를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물류는 현실적으로 100% 자동화한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AI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 물류에는 워낙에 예외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 박스가 찌그러진다던가 또는 중간에 물류 사고가 발생한다던가 이런 예외 상황이 워낙에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시스템을 쓴다고 하더라도 100% 자동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엑셀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타협 본다라고 하면은 엑셀에서 함수만으로도 충분히 자동화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 판매된 재고 원가를 이 건 바이 건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뭐 한 달 동안 팔았어요. 한 달 동안 판 거를 선입선출로 물건이 나갈 거잖아요. 그럴 때 이 건 바이 건으로 각각의 건에 대해서 판매 원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선입선출로 재고가 나가긴 나가되 우리가 실제로 판매된 금액에 대한 원가는 특정 기간 단위로 끊어서 관리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엑셀에서 함수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고를 10개씩 사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4번 사온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원가는 이렇게 10원, 20원, 30원, 4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총 40개를 사온 거고요. 각각의 원가는 10원, 20원, 30원, 40원을 사온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물건이 40개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물건을 7개씩 4번을 팔았어요.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입선출로 물건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7개는 이 앞에 있는 박스가 되겠죠. 이 첫 번째 박스에서 7개가 나가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는 3개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팔린 7개는 여기 남아있는 3개 더하기 뒤에 있는 박스에서 4개가 팔릴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7개, 첫 번째 판매는 7개는 판매 원가가 개당 10원이기 때문에 70원으로 계산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판매권은 앞에 있는 3개, 30원 더하기 뒤에 있는 4개, 80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10원이 계산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판매권마다 판매 원가가 다르게 계산될 거예요. 그쵸?
각각의 판매건마다 다르게 계산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판매 원가가 다르게 계산되는 거를 건 바이 건으로 보지 않고 이 모든 건을 뭉뚱그려서 우리가 뭐 1월 달에 판매된 것에 대한 원가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이라고 하죠. 총평균법으로 원가를 계산해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VBA나 프로그램 쓰지 않고 함수만으로도 관리 가능하다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임수를 관리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매뉴얼로 관리해줘야 되는 스페셜 케이스가 물류에서는 항상 일어난다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아까 본 것처럼 10개를 사왔고요. 그리고 5개를 사왔고요. 20개, 10개를 사왔어요. 4번을 사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객이 물건을 20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20개를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고객이 우리가 20개를 주문했는데 이 20개를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우리는 한 박스를 갖고 싶어요 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구매한 순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여서 선입선출로 물건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10개, 5개, 그리고 뒤에 있는 5개 풀어서 나가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고객의 특별 요청이 있으면은 이렇게 20개 들어있는 박스를 먼저 내보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페셜 케이스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건에 대해서는 매뉴얼로 관리해줘도 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우리가 함수만으로도 관리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재고 관리를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재고 관리를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프로세스를 정립을 하게 되겠죠. 이 관리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분기마다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9년도 1월 달에 구매한 재고, 2월 달에 구매한 재고, 3월 달에 구매한 재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월별로 구매한 재고를 나눌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각각의 구매 건마다 이제 뭐 이건 인보이스 번호가 되겠죠. 또는 송장 번호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각각의 송장 번호별로 물건이 들어오는 거를 관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송장마다 우리가 구매한 제품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A001이라는 인보이스 송장에는 여성 옷을 주문한 거예요. 여성 옷에는 스커트, 치마, 청바지, 브라우스 이런 식으로 제품 종류가 있을 거고요. 각각의 제품은 여러 개의 박스로 나누어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박스 A001, 박스 A002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제품마다 여러 개의 박스로 들어올 겁니다. 각각의 박스 안에는 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제품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보시면은 각각의 바코드가 있잖아요. 이렇게 바코드가 있어서 각각의 물건마다 이 시리얼 넘버라고 하죠. 시리얼 넘버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바코드가 하나가 있고 그 바코드는 그냥 제품을 대표하는 형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슈퍼마켓의 이제 바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 수준이 내려갈 때마다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관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뭐라 하죠? 역순으로 추적하기가 용이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물건이 이렇게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개 물건 중에 어떤 물건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제품마다 시리얼 번호를 매기고 어떤 공장이 어떤 기계에서 만들어진 제품인지 그 시리얼 넘버를 매겨놨으면은 그 특정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기계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특정을 하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특정을 해서 우리가 역순으로 추적하기 용이하게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데이터를 세분해서 관리하게 되면은 뭔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품 그 하위 단계에서 어떤 제품의 어떤 색상 또는 어떤 사이즈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매출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때 좀 더 정확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하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첫 번째로 볼게요. 관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제곱으로 많아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박스로 이제 예를 들어 구매 번호별로 재고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번 더 나아가서 제품 종류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단계가 한 번 늘어나서 우리가 구매 번호별로 100개를 관리하고 있던 게 단계가 늘어나서 200개로
이렇게 2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0개를 관리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한 단계 높아지게 되면은 100개 곱하기 100개가 돼서 10,000개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의 양이 한 단계, 2단계만 넘어가도 원래 100개를 관리하던 게 10,000개에서 100만 개 또는 1억 개로 데이터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는 관리하기 어려운 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스럽게도 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업무 또한 배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관리 수준을 정할 때에는 뭐 이렇게 물류적으로 봤을 때 뭔가 역순으로 추적을 하기 용이한 점,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용이한 점,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라던가 또는 시간적인 문제 또는 인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적절한 관리 수준을 채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예제를 한 개 가져왔는데요. 이제 2가지 예제를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옷을 파는 회사였어요. 이제 스커트를 팔았는데 스커트에 염색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고객한테 이제 문의가 들어왔어요.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옷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뭔가 옷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뭐 교환을 하거나 또는 이제 환불을 하거나 또는 반품을 하거나 뭐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죠? 가장 세부적으로 관리한다 해도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박스 번호까지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박스 단까지 관리하는 게 맞을 거고요. 반면에 우리가 어떤 자동차라던가 또는 어떤 의류 제품을 판단하고 가정을 할게요. 이번에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독감 백신 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물건을 팔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시리얼 번호별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물건이 어디에 어떻게 팔렸는지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리얼 번호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현업에서는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 파란 선까지가 우리 회사, 이제 자회사라고 할게요. 우리 자회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렇죠? 그리고 물건이 판매가 되면은 고객 A, 고객 B, 고객 C로 판매가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도매급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중개업자가 있고요. 이거 소매업자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아무리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2단계에서 관리가 안 되면은 사실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관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여기에서 빵꾸가 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볼게요. 이제 엑셀로 이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실무에서 선입선출 양식을 이제 만들 건데 스커트 250개, 청치마 400개를 판매를 해야 돼요. 자, 이런 경우를 보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스커트는 앞에 있는 50개가 있어요. 그 50개가 있고 뒤에 100개가 있네요. 그리고 뒤에 또 200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스커트가 여기 뒤에 200개 들어온 게 있네요. 이렇게 입고가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50개, 100개, 200개, 200개 이렇게 입고가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고객이 250개를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선입선출로 나가야 된다고 하면은 앞에 있는 50개, 100개, 그리고 여기 있는 박스에서 100개를 까서 또 100개가 나가겠죠.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근데 이게 실제로 현업에서 우리가 창고나 또는 고객 입장에서 볼 때도 이거를 까서 보내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박스가 3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선입선출로 완벽히 물건을 지켜서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스커트 250개, 청치마 400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출고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현업에서 어떤 흐름으로 동작을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폼을 만들어 본 거예요. 여기에서 스커트가 250개 주문 들어왔죠. 검색해서 스커트를 검색을 해요. 그리고 여기 입고 순서대로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50개, 뒤에는 200개 추가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다음으로 청치마 검색을 해서 청치마 400개니까 여기 뒤에 있는 200개, 200개를 추가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얘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출고가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100% 자동화는 아니고요. 이제 시스템에서 입고일 순서대로 데이터를 뿌려주고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사용자가 여기에서 주문이 들어온 재고를 본 다음에 거기에서 최적화된 뭐랄까요, 이제 물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재고를 선택해서 보내는 게 되겠죠. 이제 이 선입선출을 함수로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한 거예요. 이렇게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 총 6개의 박스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각 박스마다 50개, 100개, 50개, 100개 이런 식으로 물건이 입고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선입선출로 물건을 관리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두 개의 값을 볼 거예요. 두 개의 값을 본 다음에 그 두 가지 값 중에서 작은 값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은 현재 박스의 수량이거나 또는 두 번째로 총 판매된 수량에서 빼기 이전까지 입고된 수량, 이 두 개의 값 중에서 작은 값을 출고 수량으로 잡아주시면은 정확히 선입선출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총 판매 수량이 101개예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박스 수량을 볼게요. 첫 번째 박스는 현재 박스 수량이 50개입니다. 그리고 총 판매 수량에서 이전 입고 수량은요. 그쵸? 이전 입고 여긴 0개예요. 그래서 0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101이에요. 그쵸? 그래서 50개와 101개 중에 작은 값은 뭐죠? 50개입니다. 그래서 출고 수량은 50개로 계산된 거고요.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 박스는 현재 박스 수량이 100개예요. 그쵸? 그리고 총 판매 수량 빼기 이전 입고 수량은 50개입니다. 그쵸? 그래서 101 빼기 50을 하면은 51이에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작은 값은 51이죠. 그래서 51이 출고 수량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말 재고 수량은 여기는 50개가 있었고 50개가 판매했으니까 0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박스는 100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 51개를 팔았으니까 49개가 남아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초 재고가 있고 여기는 기초 재고가 되겠죠. 판매 수량이 있고 기말 재고는 기초 재고 수량 빼기 판매 수량을 빼서 이렇게 쉽게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총 판매 수량을 101개에서 200개로 바꿔볼까요? 아니네요. 한 230개로 바꿔볼게요. 이제 계산되면서 출고 수량이 50개, 100개, 50개, 30개 이런 식으로 선입선출로 계산되는 걸 볼 수 있죠. 기말 재고 수량은 마찬가지로 기초 재고 수량이 있고요. 판매 수량을 빼서 이렇게 계산되는 게 되겠습니다. 실전 예제를 살펴볼게요. 이렇게 예제를 적어드렸는데 일단 좀 더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예제로는 제품이 한 개인 경우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제품을 한 개의 제품만 다룬다고 가정을 하고 이 공식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구매 내역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제품을 판매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판매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입선출 방식으로 재고가 출고된 내역이 여기에 계산될 거고요. 여기는 기초 재고, 여기는 판매 재고가 계산되면서 여기 기말 재고는 기초 재고 빼기 수량 판매 재고로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제 기말 재고를 계산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기초 재고가 수량이 100개가 있었고 100개가 판매가 됐어요. 그럼 기말 재고는 0개가 남게 되겠죠. 최우근님 신규 그쵸? 회원을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말 재고 수량 중에 이 0보다 큰 값들을 따로 필터링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말 재고가 0개인 것들은 우리가 굳이 볼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말 재고 수량 중에 수량이 0보다 큰 값들만 여기 오른쪽에다가 필터링을 걸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하나씩 잡아보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가 있죠. 선입선출은 관리 단위가 박스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셀로 관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박스 단위로 관리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박스마다 입고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이렇게 입고일이 있고 각 제품의 단가와 수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 금액이 있어요. 금액은 뭘까요? 이 단가 곱하기 수량이 되겠죠. 이렇게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마우스를 이 셀의 오른쪽 아래로 가져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검은색 십자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해줄게요. 그러면은
함수가 완성이 됐죠. 자, 근데 자동 체결을 하니까 이렇게 테두리가 검은 선으로 바뀌었네요. 그럴 때에는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자동 채우기 옵션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수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금액은 쉽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출고 내역에는 이 박스와 입고일과 단가를 구매 내역에 있는 값들과 동일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제 파일에 K8셀 선택을 하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은 여기 B8셀 있죠. 이 박스 값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자동 체크해 줄게요. 되셨나요? 옆에 있는 기말직으로 동일하게 선택하신 다음에 이 박스 값을 여기 있는 구매 내역과 동일하게 선택해 주시고요. 이 값을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자동 체크해 줄게요. 그러면은 출고 내역 기말 재고가 구해졌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입고일의 경우에는 이 날짜가 아니라 숫자로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L열을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3키 누르시면은 이렇게 입고일로 날짜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또는요, 여기 홈 탭에 오시면은 여기에 날짜가 보이실 거예요. 이 셀 서식을 선택하신 다음에 날짜로 바꾸셔도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R열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이 R열의 값도 이 셀 서식을 날짜로 바꿔줄게요. 그쵸? 여기 단가의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옆에 있는 구매 내역은 천 단위 구분교가 표시가 됐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여기도 선택하신 다음에 M열 전체 선택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1키 누르시면은 이렇게 숫자로 변경이 됩니다. 그쵸? 천 단위 구분교가 표시된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S로 동일하게 컨트롤 쉬프트 1키로 천 단위 구분교 표시하신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값들은 숫자예요.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정렬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렬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꿔줄게요. 여기 있는 이 단가의 경우에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 다음으로 금액은 뭘까요? 여기 있는 금액은 옆에 있는 단가 곱하기 수량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자동 채우기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동일하게 여기 있는 금액도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금액까지 계산된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수량을 계산해 줘야 돼요. 선입선출을 함수로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현재 박스 수량을 보거나 또는 두 번째로는 총 판매 수량 빼기 이전 입고 수량을 한 값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개의 값을 본 다음에 이 둘 중에서 작은 값을 출고 수량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개 중에 작은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남수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구해 볼게요. 수량 선택하신 다음에 동급령을 할게요. 자, 그리고 안에다가 함수를 넣어 주겠습니다. 민을 입력을 할게요. 그쵸? 미남수 입력을 하시고요. 일단 첫 번째로 현재 박스의 수량은 뭐가 될까요? 현재 박스 수량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 28셀 될 겁니다. 이 8셀을 선택을 할게요. 콤마 입력하신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총 판매 수량은 뭐죠? 여기 있는 수량이 되겠죠. 여기 총 판매 수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육선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함수를요 아래 방향으로 자동 채우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 판매 수량의 경우에는 여기에 딱 고정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I6셀은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판매 수량 구했고요. 그리고 빼기 이전까지 입고된 수량은 뭘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제가 6횡과 8횡 사이에 이렇게 얇게 선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중간에 여기 7횡을 숨겨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함수를 쉽게 입력하기 위해서 이 7횡을 보이게 한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미남수 입력하신 다음에 현재 박스 수량은 여기가 되겠죠. 이 8셀. 그렇죠? 그리고 총 판매 수량 F4키로 절대참조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빼기 입력하신 다음에 이전까지 입고된 수량은요. 선 if를 통해서 구할 거예요. 선 if를 통해서 입고일 범위가 되겠죠. 여기 전체 C열 범위에서 조건을 볼 건데 이전까지 입고 수량을 보려면은 이 입고일 범위에서 여기 있는 이 박스의 입고일 이전 날짜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조건으로는 큰 따옴표 입력하신 다음에 이 입고일보다 작은 걸 볼 겁니다. 입고일보다 작은 경우에요. AND 기호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입고일보다
작은 경우를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콤마 입력하시고요. 입고일보다 작은 조건을 만족할 때에는 합계를 여기 있는 수량 범위에서 구해줄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엔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함수가 입력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수식을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수식이 자동 채우기 됐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0과 마이너스 200 이런 식으로 음수가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아까 저희가 예제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if 함수를 통해서 중간에 음수가 나올 경우에는 음수일 때에는 0으로 만들어준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동일하게 if 함수를 다시 묶어줄 건데요. if 함수를 통해서 만약에 이 계산된 값이 0보다 작을 때에는요 0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 계산된 값을 그대로 출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입력하시고요. 이 함수를 이렇게 자동 채우게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출고 수량이 선입선출 순서로 출고가 계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3일 날 50개가 팔리고요. 1월 5일 날 150개, 1월 10일 날 200개 판매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판매 내역에 따라서 선입선출로 출고가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했는데 근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은 동일한 입고일을 잡아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입고일이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이런 식으로 뭐 다른 날짜에 입고가 됐는데 같은 날짜로 입고일을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일을 1월 1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판매 내역을 다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은 1월 1일 날 2개의 박스가 입고됐는데 각각 입고 수량은 100개, 200개였어요. 그리고 판매된 수량은 1월 1일 날 100개가 팔렸어요. 근데 출고 내역을 보니까 판매된 거는 100개인데 출고 내역으로 각각 박스가 100개씩 판매된 걸로 계산한 걸 볼 수 있네요. 왜 그러냐면요. 함수를 보시면은 같은 날짜에 물건이 팔렸어요. 그렇죠? 1월 1일 날 물건이 2개가 팔렸는데 이 뒤에 있는 물건, 이 뒤에 판매된 출고의 경우에는 앞에 100개가 팔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100개를 빼준 다음에 재고를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줄 겁니다. 뭘 추가해 줄 거냐 하면은 뒤에 빼줄 건데 sum if 함수를 통해서 뭘 빼주냐 하면은 현재 우리가 선택한 셀은 요개가 되겠죠. 그렇죠? 요개가 될 텐데 이전까지 판매된 재고를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 판매된 재고는 요개가 되겠죠. 이렇게 선택해 줄게요. 그래서 이전까지 출고된 범위에서 입고일 범위에서 현재 있는 이 박스의 입고일과 동일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수량의 합계를 구해서 빼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제가 이전 강의에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함수를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아래 방향으로 자동 채우기 할 거잖아요. 자동 채우기 할 건데 이 범위는 확장 범위로 지금 보시면은 이 맨 위에 있는 셀은 고정이 되고요. 이 수식이 확장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요게를 참조하고 밑에 있는 셀은 요게를 참조하고 그 밑에 있는 셀은 요게를 참조하고 이런 식으로 한 칸씩 확장도를 만들어 줄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범위에서 L7셀과 N7셀은 F4키로 절대 참조해서 확장 범위로 바뀌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 입력하신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빼기 값을 복사할게요. 빼기와 sum 함수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뒤에도 추가해 줘야 되겠죠. 이 뒤에다가도 이렇게 추가해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 수식을 복사하신 다음에 엔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 채우게 해줄게요. 입력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동일한 입고일에 판매가 되더라도 올바르게 계산된 걸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월 5일 날 200개가 팔리고요. 1월 10일 날 300개, 1월 15일 날 100개 팔리면은 이렇게 올바르게 선입선출로 재고가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끝났죠. 기말 재고는 기초 수량 빼기 판매 수량으로 이렇게 잡아주면은 기말 재고가 계산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말 재고를 구했어요. 이 기말 재고에서 실제 수량이 0개인 거는 우리가 따로 볼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량이 0개인 거는 제외를 하고 기말 재고 수량 중에 수량이 0개 이상인 것들만 필터링해 줄 거예요. 오피스 365 사용자분들은요. 여기에서
필터 함수를 써줄 겁니다. 그래서 필터 함수 입력을 하시고요. 첫 번째로 이 범위를 출력할 배열은 요게가 되겠죠. 기말제곱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그렇죠? 그리고 입력 조건은 이 필터링할 조건은 이 수량 범위에서 값이 0보다 큰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다시 보시면은 이 범위에서 필터링을 할 건데 필터링할 조건은 이 수량 범위에서 값이 0보다 큰 거를 필터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엔터 입력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기말제곱 범위에서 수량이 0보다 큰 값들만 이렇게 넘어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 365 이전 버전 사용자분들은 이 VLOOKUP 함수 여러 개 값 출력 공식을 사용해서 필터 함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공식을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이 공식을 복사하시고요. 이 밑에다가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씩 이 값을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 출력 범위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시거나 이 값을 이렇게 직접 드래그해도 괜찮으시고요. 또는 이 값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값이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값을 지워주시고요. 출력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값을 출력할 범위는 여기 필터링할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F4키로 절대참조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는 조건이 될 겁니다. 이 조건은요, 지워줄게요. 지워주시고요. 이 조건으로는 이 수량 범위가 되겠죠. 수량 범위 선택하신 다음에 F4키로 절대참조 바꿔주시고요. 이 수량 범위의 값이 0보다 클 때를 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필터링을 할 건데 그 범위의 조건으로는 이 수량 범위의 값이 0보다 큰 조건을 필터링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동일하게 이 첫째 범위의 값도 지워주시고요. 여기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서 넣어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신 다음에 각각의 값을 이렇게 동일하게 바꿔주시고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우리가 이 수식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자동 처리할 거기 때문에 이 각각의 범위는 F4키를 눌러서 절대참조로 바꿔주시는 거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입력하실 때에는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배열 수식으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이 함수를 오른쪽으로 그리고 밑으로 자동 취하게 하시면은 이렇게 필터 함수와 동일하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밑에 넘 함수 오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필터 함수로 출력될 범위 이후 더 넓은 범위로 이렇게 함수 입력하면은 넘 함수로 넘 오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수식 앞에다가는 if 에러를 통해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에는 뒤에다가 큰 따옴표 2개 넣어서 빈칸 출력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동일하게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입력을 하시고요. 이 수식을 똑같이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자동 취하게 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필터 함수와 동일하게 이 기말제곱 범위에서 수량이 0보다 큰 값들만 이렇게 넘어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제가 이 판매 수량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 날 200개가 팔렸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기말재고 수량이 필터링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1월 19일 날 100개 이런 식으로 추가하시면은 각각의 구매 내역 그리고 우리가 판매한 내역을 입력을 했죠. 그리고 그에 따른 출고 내역이 자동으로 선입선출로 계산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기말재고가 계산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금 전까지 알아본 거는 이 제품이 한 개일 경우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현업에서는 이 제품이 한 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제품을 동시에 관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선풍기, USB, 노트북, 키보드, 마우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제품을 관리할 때에는 어떻게 선행처를 관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딱 하나가 추가됐죠. 이렇게 제품명 필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바뀐 건 딱 하나예요. 수식을 보시면은 뭐가 바뀌었냐면은 이 중간에 우리가 아까 본 거는 이 값이 sum if였어요. 아까는 우리가 sum if 함수를 통해서 이 구매 내역 범위에서 또는 이 출고 내역 범위에서
우리 그땐 제품이 한 개였으니까 그냥 입고일만 고려해서 계산하면 됐는데 지금은 제품명이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sum if s 함수로 바뀌면서 입고일과 동시에 제품명까지 고려해서 이전에 입고된 수량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빼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 방식은 모두 동일하고요. 다만 바뀐 점은 이 수식에서 중간에 사용된 이 함수가 sum if 함수에서 sum if s 함수로 바뀌었다. 그 점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이 내용은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천히 살펴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을 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매뉴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우리가 입고일, 제품명 등등 필드가 있어요. 근데 이 구매 내역과 출고 내역, 이 재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선입선출로 모두 재고가 나간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 재고가 특정 상황에 뭐 특정 고객이 우리는 이제 선풍기가 300개가 한 번에 필요해요. 한 박스로 보내서 하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박스가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100개밖에 없다 보니까 고객이 이 300개 한 박스를 원할 경우에는 이 박스를 먼저 보내야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선입선출로 나갈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매뉴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 옆에다가 열을 추가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뭐 매뉴얼로 관리하기 때문에 매뉴얼이라고 제가 열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제 매뉴얼로 관리하는 재고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다가 5를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출고 내역에서는 sum if s 함수 계산하실 때 여기 매뉴얼의 값이 5일 때에는 그 재고는 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고 관리를 하시면은 매뉴얼로 관리하는 것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재고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